2018년 제3회 시행했던 지적기사 5번째 과목은 지적 관련 법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정의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규의 제일 앞부분에 2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실 때도 목적, 법의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 이거 이제 곡선으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곡선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잘못된 내용이 되는데 경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목은 용도 지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도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읍, 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읍, 면이 아니라 동, 리죠. 동과 리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로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내용이 등록 전환이 된다. 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축척도 달라지겠죠. 임야도의 축척은 뭐 3,000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지적도 뭐 600분의 1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대축척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축척의 개념보다는 지금 토지를 임야에 대한 내용을 지적으로 토지로 이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게 지금 한 법규의 107조에서부터 한 109조 요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자격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 견책, 훈계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벌칙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제 과태료로 볼 수도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개념, 벌칙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지금 벌금이라든지 혹은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중대한 그러한 벌칙과 벌금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위계나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방해한 그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지금 가장 높은 벌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3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점 및 조표를 한다. 준비 및 현지 답사를 한다. 준비 및 현지 답사를. 현지 답사를 하고선 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우토반을 갔다 왔어요. 독일에 돈을 이제 빌리러 갔었죠. 그래서 아우토반을 보고 와서는 이게 뭐 무제한 고속도로니까,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니까, 야,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부산에서는 이제 물동량이 배를 통해서 오게 되니까 도로를 이렇게 한번 놔야지. 그래서 이제 큰 도면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구도 지나고 대전도 지나고 뭐 대구 지나다 보면 이제 구미도 지나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계획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그러니까 계획을 1번으로 놓는 순간 답이 2, 3, 4번은 답이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 및 현지 답사를 하고요. 선점 및 조표, 어떤 점이 기준점이 되는지 또 지상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또 관측을 한 다음에 성과표를 작성을 하는. 뭐 관측한 다음에 성과표 작성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다 똑같고요. 일단 계획을 하고 준비 및 현지 답사, 그다음에 선점 및 조표, 관측을 하고 성과표를 작성하는 그런 순서대로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에 등록할 지목을 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대지가 뭐냐면 대지. 첫 번째, 택지 조성공사로 준공된 토지. 이건 이제 대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토지. 목장 용지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토지.
목장용지라는 지목이지만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건 이제 대지가 되겠죠.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이것도 이제 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의료시설 부지, 그러니까 공장시설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공장용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 나머지 1, 2, 3번은 대로 볼 수가 있지만 공장용지로 봐야 된다.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고의로 지적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고의로 측량 성과를 다르게 한 거는 이제 2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1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고요. 직계존속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지적 측량을 한 자. 이건 과태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3년 이하 징역 해당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자, 이어서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앙지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뭐 위원장과 위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임기는 얼마고 뭐 얼마 동안 한다. 기간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했겠죠. 첫 번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하게 되냐면 지적 업무의 담당 국장이 하게 되는 거죠. 담당 국장이 하게 된다. 그렇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위원장은 과장, 위원장은 국장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1, 2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죠? 다른 위원의 임기는 이제 2년으로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 4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데 이제 제외하고가 아니라 포함하고가 되겠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7번,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열한 것은.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측량 기준점에 대한 지적 기준점 측량에 대한 부분. 이건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분할 측량도 다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계를 복원한다. 그러니까 경계 복원, 지적 도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적 현황 측량. 자, 이 부분이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2번이 되겠고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지적 복구에 대한 공부에 대한 복구, 그다음에 축척 변경, 자, 이런 것들 다 해당 사항이 있지만 경계 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 이것들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 지적 측량의 성과,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조를 참고하시고요. 88번.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기간. 기간 당연히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재조사 사업의 시군별 배분 계획. 자, 이게 지금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시군별이라기보다는 대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4조의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요. 사업 기간이나 규모도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확보 계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의 배분 계획도 분명히 있어요. 배분 계획도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 또 도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별 배분 계획을 합니다. 시군별이 아니라 구를 둔 시별에 대한
배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다소 좀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래서 조금 더 시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사이즈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걸 우리는 경관지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방제지구는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여서 그에 필요한 지구를 우리가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재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풍수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화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보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붕괴라든지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우리는 방제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화재, 불이 나냐 안 나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제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보다 좀 자연적인 그런 자연현상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보호지구, 문화재, 주요시설물, 즉 항만이나 공항 등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고도지구는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이제 고도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방제지구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90번 부동산 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첫 번째 토지대장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상속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맞고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구청장 또는 면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 서면으로 그러니까 면장이 사인을 해줬어요.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요. 확인에 의해서 사인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나 또 면장은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면장은 들어가지도 않고요. 서울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정도까지 하고 면장은 또 오히려 끝발이 좀 낮네요. 예, 구청장 이상까지를 보면서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우리가 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9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경우 그렇죠?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경우는 맞고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도 맞고요.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라기보단 확정 공고가 아니라 축척 변경에 관해서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그런 사항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시행 계획이나 이의 신청, 청산금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데 확정 공고에 관한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또 해당 사항이 있죠. 그래서 법률에 시행령 80조에 보면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9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량 준비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측량 결과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에 대한 결의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 등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법률 시행규칙의 제 72조에 보면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확정 판결서, 복제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뭐 이런 것 등이 그 밖에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나머지는 전부 없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당연히 없겠죠.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이것도 이제
당연히 합병을 신청할 수 없겠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그러니까 지금 다 읽어보면 야 이거 같이 합쳐도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네 번째 보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지목이 같은 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자, 요거는 지금 합병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신청에 대한 시행령 66조에 보면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르게 되어서 합병 신청과 더불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명시를 해놓고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해놓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끔 이제 출제됐던 그러한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신청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소유권 침해 여부. 소유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사생활이죠. 사생활을 침해했느냐가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침해하는 겁니까? 아무튼 소유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 여부고요. 내용의 타당성, 개인의 사생활 여기 있네. 사생활 침해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의 목적 외에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그렇죠? 목적 외의 사용 방지, 그 다음에 안전 관리 대책 등을 이제 심사할 사항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95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상 직경 2mm, 3mm의 이중원으로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지적 기준점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2mm와 3mm로 표시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십자선을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위성 기준점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등 삼각점 같은 경우는 1, 2, 3mm 3중원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를 시커멓게 이제 표시하는. 그래서 중심원의 내부를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건 1등. 그 다음에 2등은 채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동그라미 3개로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은 3mm 원으로 제도하고 지적 삼각점은 원으로 표시한다. 십자선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은 검게 표시를 해준다. 자, 96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부속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필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부분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개의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냐.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된 용도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둘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330을 초과하는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요것도 두 필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000일 때 100이니까 이건 10%.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일 때 250이니까 요거는 이제 두 필지가 아니라 한 필지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10%, 3번은 330을 초과했기 때문에 4번은 대지이기 때문에 대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는 또 이제 필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은요 우리가 이것도 법규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정하거나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경계를 복원한다든지 지적도 작성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런 것들은 전부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가 없고요. 합병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만 유독 법률상 토지의 이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뭐 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